배고파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멈춰서 있던 발걸음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지서를 내려다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의 말라붙은 입술과 볼록하게 튀어나온 배를 본 순간 그분의 눈가엔 주르륵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밥, 좋아하니?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인연. 그러나 그 인연은 단순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옥탑방 복도는 항상 눅눅했습니다. 벽돌은 오래돼 군데군데 시멘트가 갈라졌고 빨래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을 적시며 작은 고인 웅덩이를 만들곤 했죠. 그날도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방 안엔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은 낡은 수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한 구석엔 인형 몇 개와 낡은 돗자리가 있었고 아이는 그 돗자리 위에 조용히 앉아 실밥이 터진 인형 하나를 꿰매고 있었죠.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이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들이운 채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잠든 엄마의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배가 더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건 삶은 달걀 반쪽이 전부였고 나머지 반쪽은 남겨뒀다가 저녁에 먹으려고 숨겨뒀는데 어디 둔 건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마르고 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감싸 안은 채 잠시 누우려던 그때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들짝 놀란 아이는 벌떡 일어났고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댔습니다. 정은지 씨 있나요? 월세 몇 달째 밀렸네요. 문 열어보세요. 할머니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조심스레 문을 조금 열자 회색 파마 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성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엔 고지서와 노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죠. 엄마 계시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새벽에 잠깐 와요. 그 말을 들은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아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고 순간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배고파요. 그 말을 들은 여성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고 손에 들려있던 고지서를 천천히 내려다보더니 이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봐.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는 또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여성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고 문을 열자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김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거 먹을래?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김밥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짭조름했으며 뱃속을 부드럽게 채워주었습니다. 식탁도 없이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먹은 그 김밥 두 줄. 그날 처음으로 배부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살짝 맺혔던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여성은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둘 사이엔 무언가 이상한 연결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 본 아이, 처음 본 할머니였지만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사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배부른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김밥 냄새는 오래도록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밥을 사다 준 그 할머니는 종종 옥탑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문 앞에 김밥이나 빵을 두고 가곤 했고 가끔은 알게 모르게
봉투에 몇천 원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지팡이 소리나 쿵쿵 두드리는 그 리듬만 들어도 아이의 눈빛은 금세 반짝였죠. 또 오셨네. 아이의 입가엔 조용한 미소가 번졌고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 따끈한 찐빵이야. 방금 나왔대. 건네받은 종이봉투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이는 감사하단 말도 없이 그대로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앉아 계세요. 여기, 이 돗자리요. 아이의 손짓에 여인은 살짝 주춤거리다 결국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옥탑방 앞 작은 정자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하게 됐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날엔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말이 적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고 가끔씩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름이 정은지예요. 어릴 땐 다른 이름도 있었대요. 은지 말고 뭔가 이상한 별명이었는데 까까머리였을 때 할머니가 붙여준 거래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찐빵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정은지? 그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고 아이는 순간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응. 엄마 이름이 정은지인데요. 왜요? 입을 다문 할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입술을 떨던 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엄마 어릴 적 이야기 들어본 거 있니? 어디서 자랐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대요. 할머니는 엄마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은지야. 아이를 향해 중얼거리는 그 말엔 오랜 그리움과 후회가 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등교하던 아침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포한 알림장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엄마 대신 할머니가 대신 봐주기로 했죠. 봉투를 열어 읽던 할머니는 그 속에서 학부모 이름 정은지라는 문구를 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짜였구나. 할머니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수십 년 전 헤어진 딸 정은지의 딸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놓친 아이였구나. 이 아이가 내 손녀였구나. 작은 정자에 걸터 앉아 있던 할머니의 눈에 오래전 그날 마지막으로 본 은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나 싫어해서 내쫓은 거잖아. 그 마지막 말, 그리고 닫힌 문, 오래도록 잠 못 이루던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꺼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옥탑방에서 혼자였고 할머니는 매일같이 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예전엔 월세 독촉을 하러 온 거였지만 이제는 그저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김밥, 떡볶이, 찐빵, 심지어 집에서 끓인 미역국을 담은 작은 도시락까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미역국 냄새를 맡으며 작은 손으로 덜덜 떨리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너무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생일 언제니? 다음 달 초에요. 엄마는 바빠서 케이크는 못 사준다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돼요. 아이의 말은 너무나 덤덤했습니다. 생일도 케이크도 선물도 바라지 않는 그 말투가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쥐고 있던 국자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너희 엄마 혹시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적 있니? 응, 엄마가 어릴 때 큰 병원에 오래 있었대요. 귀 뒤에 큰 흉터도 있고 지금도 가끔씩 약 먹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맞아, 그 흉터. 그 아이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고 입원했던 그 병실. 내가 매일같이 침대맡에서 기도했던 그때. 입술을 깨문 채 할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 별명도 들은 거 있니? 까만콩이요. 할머니가 엄마 얼굴 까맣다고 맨날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까만콩 보면 싫어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몸을 가늘게 떨며 양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은지야 까만콩, 우리 까만콩.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던 할머니는 옆에 앉아 자신을 빤히 쳐다보던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 딸이 맞구나. 우리 은지 맞구나. 아이도 아무 말 없이 그 품에 안겼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기억엔 없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앳된 얼굴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둥글둥글한 볼살, 까무잡잡한 피부, 까만 콩 같던 눈동자. 이 아이가 그렇게나 미워했던 내 자식이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손녀를 통해 다시 한번 딸과 마주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은지가 자신을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리면 어쩌나,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런 생각에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드디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밤중 잠에서 깬 아이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엄마랑 함께 밥 먹을 수 있을까? 쪽지 밑엔 할머니의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했다. 너무 늦었지. 아이의 손에선 그 쪽지가 덜덜 떨렸고 입술을 꼭 깨문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우리 할머니 맞는 것 같아요. 작게 중얼이는 그 목소리는 방 안가득 퍼졌고 새벽에 찬 공기를 덮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들다 말다를 반복했고 옥탑방 복도에선 바람이 세차게 불어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펄럭이고 있었죠. 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엄마가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철컥하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시간 내줘야 해요. 정은지는 피곤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할머니가 밥 같이 먹자고 했어요. 엄마랑요. 정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무슨 할머니? 아랫집 할머니 있잖아요. 매일 김밥 사다 주시는 그분. 그 말을 들은 정은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랑 밥을 먹자고 했다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름도 알고 있어요. 어릴 때 병원에 오래 있었던 것도, 별명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은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음 날 정오, 세 사람은 옥탑방 앞 좁은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은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고 할머니 역시 눈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국과 밑반찬 사이로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이 흐른 끝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아니어도 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어서 고맙자.
정은지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고 조용히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수저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오자 마침내 쌓였던 감정이 터지듯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나만 남겨뒀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미웠어요. 아무리 찾아도 전화해도 답도 없고 그냥 사라졌잖아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아이의 손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그땐 내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내가 울면서 불러도 내가 문을 열 수가 없더라.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나를 버렸다고, 다시는 안 본다고,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기다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안 기다린 날이 없었다. 내가 오는 길목만 맴돌고 밤마다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도망친 거였다. 딸과 엄마 사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용히 식탁 위로 흘러내렸고 아이는 그 사이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이 모든 걸 연결해주고 있었죠. 한참을 울던 정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만큼은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 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다가가지 못했어.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말 못할 감정이 가득했지만 그날 이후 처음으로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어긋난 채 굳어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 앞 계단에선 종종 정은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마치 세상이 바뀐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면 반찬 몇 가지를 싸서 옥상으로 올라갔고 정은지는 전날 밤 남은 찬밥을 꺼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반찬과 좁은 공간이었지만 셋이 나눠 먹는 밥은 그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정은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직은 좀 더 생각해보자. 그 말에 아이는 살짝 고개를 떨궜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가 몇 년을 어긋나 있었는데 며칠 만에 다 되돌릴 순 없지 않겠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손녀와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 매일 노트를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숨이 막히도록 기뻤다. 그리고 다음 장엔 오래전 쓰다 만 편지를 이어 적었습니다. 은지야, 그때 널 향해 던졌던 말들 다 내 잘못이었다. 그걸 이제야 말한다고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흘렀고 정은지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찌개 간이 짜다며 투정도 부렸고 아침에 늦잠 자면 허겁지겁 내려오며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 생일이 다가오던 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녀는 양손을 들고 간식을 들었고 정은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 몇몇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 함께 있다는 기쁨만이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 진짜 재밌었어요. 친구들보다 좋았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있어서 좋아요. 그 말에 정은지는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나도 생일 같은 하루였구나.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볼까? 이젠 늙어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너희도 불편하잖니.
정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옥탑방에 둘러앉아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고 정은지는 그런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집을 떠나던 날 이후 처음 지어보는 미소였습니다. 눈을 감기 전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은 따뜻해졌고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으며 정은지는 야간일 대신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당연해졌습니다. 집도 바뀌었습니다. 낡고 비좁았던 옥탑방을 떠나 할머니가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죠. 작은 마당과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 집은 세 사람의 새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엔 항상 뭔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정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이제 굶을 일 없지. 할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식탁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살 것 같다. 한때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던 이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 학교 발표 시간,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엔 머리카락이 하얗고 뿔테 안경을 쓴 할머니,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엄마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엔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큰 선물을 받았구나. 아이의 고운 미소는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그 그림을 마당에 앉아 펼쳤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나란히 앉은 벤치 옆에 앉아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감잎이 하나 둘 떨어지던 그날, 마당 위에 있던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끈한 수육과 된장국, 그리고 셋이 좋아하는 김치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기 셔터 소리가 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그 순간 셋 모두 활짝 웃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거실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엔 손글씨로 써내려간 작은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